요즘 뉴스 보시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미국은 즉각적으로 군함과 전투기를 급파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미사일이 명중했느니 아니니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코인 시장은 여지없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은 또 전쟁 때문에 내 계좌 녹겠구나 라는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사건이 1년 뒤에 돌아봤을 때 리플 차트의 거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군사 분쟁이 아니라 리플의 운명을 결정지을 신호탄인지 그 내막을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바깥바다로 나가는 좁은 통로, 전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하며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란이 이 길목에서 미 군함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란은 명중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즉각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작전명은 자유작전, 영어로 Freedom of Navigation, Freedom of Navigation입니다. 미사일 구축함과 전투기 100대, 그리고 1만 5천 명의 병력이 이 좁은 해협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굳이 자유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을까요? 단순히 배를 안전하게 빼주는 일이라면 더 실무적인 이름을 붙였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미국이 자유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개 한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질서와 시스템에 도전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이 이런 명칭을 붙인 작전들은 항상 패권 회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미국이 지금 회복하려는 건 단순한 바닷길의 통행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결제 시스템 이야기냐고요?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망을 스위프트라고 하죠. 그런데 몇 년 전 미국이 이 시스템을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끊어버린 순간 러시아는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졌죠. 그 광경을 지켜본 전 세계 산유국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커다란 공포를 느꼈습니다. 미국 마음대로 우리의 돈줄을 끊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중동을 중심으로 위안화 석유 거래가 늘어나고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공식적인 데이터로 증명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의 뿌리인 달러 결제망이 흔들리는 초유의 위기 상황인 거죠.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인 이유는 모두가 스위프트를 통해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인데 이 망이 약해지면 달러의 지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으로 누르는 겁니다. 호르무즈에 병력 1만 5천 명을 보낸 건 우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라는 무력 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미국은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낡은 스위프트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기반의 시스템 말이죠.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리플, XRP이 등장합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Clarity Act라는 법안이 긴박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어떤 규칙으로 관리하고 어떤 자산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지 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호함은 사라지고 제도권의 거대한 자금이 흐를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클래러티 액트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볼수록 리플만큼 이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자산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XRP는 처음부터 기관 간의 결제 인프라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SEC와의 지루한 법적 다툼도 이제는 큰 그림에서 정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우리가 진짜 화폐냐 아니냐를 놓고 싸울 때 리플은 이미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핵심 엔진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법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바로 호르무즈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구패권의 상징인 군사작전과 신패권의 상징인 디지털 입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미국이 옛 것을 지키는 동시에 새 것을 깔고 있는 아주 치밀한 패권 전환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단기적으로 호르무즈의 긴장감은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XRP 가격도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죠. 이건 투자자로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타결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순간, 그리고 그 타이밍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입법 마무리와 맞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위험 회피 모드에서 가장 강력한 반등 모드로 전환될 것이고, 그 선두에는 법적 명확성과 인프라 준비를 마친 XRP가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XRP는 추측만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동안 리플사가 공개해온 수많은 파트너십 데이터와 기술 표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물론 위험성도 존재하죠. 협상이 깨지면 단기 충격은 더 커질 수 있고 입법이 늦어지면 타이밍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물줄기는 이미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고 미국은 그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호르무즈 사태는 결제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오늘의 캔들 모양이 아니라 이 거대한 패권의 판도 안에서 리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제 패권의 이동이라는 본질을 이해하는 자만이 이번 하락장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협상이 실제로 타결되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은 가장 먼저 어떤 자산을 찾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지금은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대장으로 하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잡아줄 때 중장기적으로 리플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습관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의 핵심은 차트 패턴 하나가 아니라 거시 경제의 흐름과 핵심 뉴스의 이면을 읽어내는 안목에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현금을 확보하고 저점에서 다시 기회를 잡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죠. 이번 패권 전쟁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앞으로도 날카롭게 분석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